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주식 하락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는 제 사명감이 있는데 이제 자꾸 주식이 빠지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인드를 좀 강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도 오늘 준비한 거 짧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준비했어요. 제가 약 한 3주 전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었고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영상을 찍었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걸 보시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 글에다가 이제 댓글로 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제가 추천을 드렸던 날은 14일이니까 요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18, 요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가 완전히 원형 바닥형을 그리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리로 인해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5일선이 21선, 5일선이 60일선을 뚫고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아주 괜찮게 나와 있었고, 뭐, 쭉 상승하는 흐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음봉 3개를 맞으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저점이 조금 빗나갔네요. 저점과 저점을 이은 요거를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차트를 제가 움직이면서 조금 빗나갔네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지지선이 여기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일단은 한 번은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위로도 마찬가지로 요 짧은 구간 내에 위치하는 차트상으로는 조금 불안한 입장이긴 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 원형 바닥형, 예뻤던 원형 바닥형이 무너진 모습은 일단은 사실입니다. 자, 그 원인은 뭐냐면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중국 이슈가 불거지면서 제가 어저께도 짚어드렸지만 중국 이슈가 최근에 엄청 시장에 화두기 때문에 관련된 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대에 뭐 한류를 주름 잡았던 뭐 미샤, 스킨푸드, 토니모리 뭐 다 줄줄이 적자 내면서 경영난 때문에 문 닫고 뭐 사드 때문에 뭐 기지개를 펴기가 힘들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소셜 미디어나 뭐 입소문 난 화장품들이나 조금씩 판매가 되는 부분이지 뭐연 매출 5조 이상 올리는 이 대형주들도 위험하지 않냐 해서 자꾸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하락, 제가 14일 날 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공매도도 거의 없었고 최근 들어서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면서 개인들은 다 팔고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 기관은 뭐 크게 눈에 띄는 흐름은 없었네요. 외국인과 외국계가 순전히 다 매수를 하면서 이런 흐름으로 1월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공포인 건 맞습니다. 중국발 이슈들이 어쨌든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아모레퍼시픽이 하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용품과 식품까지도 하죠. 네, 사업 부문으로는 크게는 화장품이 거의 대부분이 비중이 9대 1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화장품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면세 사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뭐 감소한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실적이 아쉬웠습니다. 2018년 실적은 아쉬웠고, 자, 2018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YOY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이 3.6%, 영업이익이 10%를 증가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의 탑티어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대형주가 영업이익이 10% 전년보다 증가한다는 건 사실상 엄청난 호재예요. 엄청나게 호재입니다. 그래서 2017년 9월부터는 면세점에서 구매 제한 정책 때문에 럭셔리 상품에 대한 수요를 누리지 못했고, 뭐 이런 안 좋은 뉴스도 있고, 뭐 브랜드 노후화 때문에 안 좋다, 현 상황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장 가능성이죠. 주식하면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관광객들 수가 감소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차트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 매출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확장이 이상적이다. 그리고 다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주가가 빠지고 있죠. 자, 개인적으로 주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오늘도 사실 화장실 갔다 오고, 점심 먹으면서도 갔다 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제일 먼저 보는데 예측이 불가능해요. 진짜 갔다 오면서도 제발 올라라 하면서 지수를 보는 게 저희들인데, 하물며 3개월, 6개월, 1년을 예측하고, 심지어는 유튜브에 많으신데 다음날 장 예측하면서 베팅 해주시고 이러시는 분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고 싶은 말은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응이다. 기본적으로는 대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14일날 방송했던 건데, 요거 보십시오. 요 차트가 이렇게 원형 바닥형을 이루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 음봉 두 개가 나와 있지만, 차트가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양봉이 나와주면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 바닥형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죠. 그 주요 지지선도 상단으로 돌파하면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건 아니에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최근에 악재가 섞이면서 주가가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눌려있는 대형주예요. 우리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미리 들어가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그 변화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악재가 나오면은 이제 진짜 악재인지, 해결될 수 있는 악재인지, 아니면 이거는 탈출해야 되는 악재인지,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인지 살펴가면서 계속 이 주식을 보듬어 가면서 아껴가면서 대응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상승 흐름이죠. 기본적으로 상승 흐름이었고, 요 14일에 5일선이, 이 주황색의 5일선이 초록색의 21선을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아마 5% 전략, 7% 전략이면 다 이익을 보고 나오셨을 텐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거래량을 상승하면서 돌파를 했죠. 어쨌든 그러면서 트렌드 자체는 올라가는데, 자,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두 개를 그어 보겠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선이고요. 자, 오늘 딱 보시기에는 요 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은 다음에 상당히 오늘 중요한 차트였어요. 밑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밑꼬리가 길게 달려 있어요. 이거는 뭐냐? 아직은 이제 밑으로 밀어붙이려는 세력들보다 그 바닥에서 주워 담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세력이 아니라 바닥에서 주워 담으려는 어떤 매수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보셨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은 공포감에 대한 개인들의 매도세가 최근에 강했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록색의 61선과 지지선이 겹치는 부분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음봉이 3개라고 해서 무조건 도망가라, 탈출하라가 아니라 확률상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입니다.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물론은 이제 다음날 봉이 음봉으로 길게 또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수반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하면서 아니면 또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또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흐름이 최근에 또 무섭다고 해서 올라갈 때는 막 쫄고 내려갈 때는 바로 팔아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밤에 보면 잘 보여요. 장중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뭐 사실 저도 참 이런 리스크예요. 이제 월요일 날 해서 이게 만약에 빠져버리면 참 민망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은 현재 흐름상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이 요 30만 주 대비해서 요 20만 주대의 거래량, 공매도 자체에 대한 거래량은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한 공매도의 비중이 눈에 많이 커 보이지만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이 공매도 비중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대차 잔고를 봐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고요. 이제 물론 그 하락에 대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네, 또 얘기가 또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한번 같이 해주시고 틀렸던 부분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고 물론 올랐던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AS 해나가면서 우상향, 선형 우상향이 아닌 이제 지그재그형 우상향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